솔직히 그동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 직전에 본 것만 제대로 시험장에서 솔직히 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어도 뭐 한 달에 본 거를 갑자기 시험 직전에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시험 직전인데 이거는 좀 주관적이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저는 시험 직전 3일 정도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 3일 정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요. 내가 10회 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는 없을 거다. 분명히 내가 까먹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시험 직전에 얼마나 보는지가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가 했던 공부량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교재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승철 선생님 객관식 세법, 그리고 재정학 연습이죠. 이거는 정병렬 선생님 재정학 연습인데 강의는 김판기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어찌됐건 재정학 연습, 그리고 김영덕 선생님 객관식 재무회계, 그리고 김용남 선생님 객관식 원가관리, 그리고 상법을 선택했는데 오수철 선생님의 객관식 상법이죠. 이분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건 그리고 상법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1일 특강 교재를 제가 추가로 구입해서 그것도 OX 문제를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객관식 상법은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1일 특강을 더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 교재에 수록된 모든 문제의 3분의 2를 풀었어요. 3분의 2. 말 문제는 물론 눈으로 보고 넘어가기도 하죠. 여기서 몇 번이 정답이다 하고 눈으로 보긴 하지만 계산 문제는 다 손으로 풀었습니다. 손으로 풀 때 마지막 3일 동안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3분의 2를 풀었어요. 그리고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습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영덕 재무회계 연습, 그리고 임세진 원가관리 연습, 그리고 유은종 임팩트 세법학, 그리고 유은종 퍼펙트 세법학,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강경태 세무회계 이렇게입니다. 이 교재가 5개인데 이 교재에 보자,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일 동안 수록된 모든 문제 강사 중, 근데 그 문제 중에서 강사가 이것만큼은 절대 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아주 예외적인 문제는 물론 제외했어요. 수록된 그런 문제 제외하고 모든 문제에 3분의 2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3일 동안 손으로 풀었어요. 눈으로 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손으로 풀었습니다. 손으로 푸는 걸로 마지막 3일 동안 풀었고, 그리고 유은정 선생님의 임팩트 세법학이랑 퍼펙트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외웠습니다. 눈으로 외웠는데 어느 정도 외웠냐면은 제목만 먼저 딱 봐요. 아니면은 세법학 문제집이니까 문제만 봅니다. 그 문제에 맞춰서 목차를 다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은 이론서 같은 경우에 이론 제목만 보면은 그 이론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요. 그리고 서술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봅니다. 체크해서 확인이 되면은 넘어갔어요. 안 되면은 다시 책을 바꿔요. 그러니까 쓸 수 있게 암기한다는 거죠. 쓸 수 있게 암기하는 거를 마지막 3일 동안 전수로 모든 페이지를 다 봤습니다. 어찌됐건 요 정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지금 멘토링 하는 분들이랑, 또 오해하지 마세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저. 무료로, 원래 저는 돈 안 되는 일 하자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하자는 주의가 있어서 무료로 지금 수험생들 주말에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수험생들한테 2분의 1 정도라도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3분의 2 봤어요. 저는 3분의 2 봤지만 수험생들은 2분의 1 정도만 봐라, 그거라도 하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거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냐, 요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일단 3가지 연습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이 뭐냐 하면요, 교재를 처음부터 이것저것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수험생들 보면은 왜 이렇게 교재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적당히 하다 보면은 저 교재가 좋다더라 하면서 또 바꾸고, 저 강사가 좋다더라 하고 또 바꾸고, 너무 많이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왜 치명적이냐면은 솔직히 책 한 개라도 똑바로 보면은 합격 점수가 웬만하면 나와요. 근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정작 한 권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한 권 제대로 보려면은 솔직히 뭐 제 경험상 객관식 말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5번만 솔직히 풀고 외워도 웬만큼은 됐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 같이 약간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7번 정도 풀어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거의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습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식 문제도 한 7번은 풀고 외우고 해야지 비로소 그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응용력까지 갖춰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하려면은 이것저것 안 보고 제발 한 권만 보세요. 보조 교재는 있을 수 있는데 메인 교재는 한 개여야 돼요. 진짜로. 이게 기본적인 스킬이고요. 함정을 좀 외웠습니다. 문제 중심의 회독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풀리냐 이런 분들이 많죠. 문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풀릴까? 난 뭐 바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틀리지 않고 그냥 쑥쑥 풀면은 진짜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풀이 순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풀이 순서는 좀 쉽게 외워져요. 근데 함정만큼은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냐? 모든 문제에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함정 두 가지를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틀리는 부분을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안 틀리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까지도 생각해서 적으세요.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이론만 툭 던져주면은 그 이론에서 요 함정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유형자산 감가상각 이러면은 감가상각에 관련된 함정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중취득이 있을 수도 있고 자본적 지출도 있고 재평가랑 합쳐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요런 함정이 다 나오고 그중에서 난 특히 이걸 많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은 나를 잡고 좀 외우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함정을 다 적어놓고 이론 제목만 던져주면은 거기에서 함정을 다 말할 수 있게 암기를 싹 하세요. 그러면은 실수가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실수가 엄청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한 상태에서 회독수를 쌓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문제를 덜 틀리겠죠. 그리고 덜 틀리다 보면은 해답지를 굳이 다시 볼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회독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추출 회독을 하세요. 추출 회독.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회독수가 쌓였는데도 1단원 공부하고 2단원 공부하고 3단원 공부하고 처음 공부할 때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시면은 1단원에서 뭐 1, 2, 3, 4, 5, 6, 7, 8, 90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풀고 하나 풀고 2단원에서 한 문제 풀고 3단원에서 한 문제 풀고 4단원에서 한 문제 풀고 이렇게 전 단원을 다 돌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단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 풀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추출해서 가로 풀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한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덩어리로. 그래서 내가 1단원은 1단원의 유사한 지식으로 다 채워져 있고 2단원은 2단원의 어떤 유사한 지식들이 덩어리로 돼 있죠. 근데 1단원의 일부 내용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두면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면은 다음에 이거를 봤을 때 이것과 연관된 지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떠오를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교차 연습이라는 인지심리학 용어도 있습니다. 하나의 집중 학습을 마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띄엄띄엄 이렇게 지식의 징검다리를 만들듯이 1단원에서 요런 내용, 2단원에서 요런 내용, 3단원에서 요런 내용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공부를 해두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더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 대신에 암기력을 더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독 속도가 안 온다는 거는 이거를 지금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까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력을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떤 단원별로 지식이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추출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할 때 실수, 이거 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한 실수, 문제별로 회독수 체크하세요. 문제별로. 꼭 보시면은 추출 회독할 때 문제 옆에 이거 몇 회독했는지 적어 놓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풀 때는 지금 풀은 거랑 다른 문제를 추출해서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중요한 것만 하면은, 그래요.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하고 합격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4분의 1을 추출하든, 뭐 5분의 1을 추출하든 다 좋은데, 내가 이번에 푼 문제는 몇 번 풀었는지 체크는 하세요. 아니, 제가 이게 실제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수험생이, 나 이거 한 7번은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독수 체크를 해보면 한 3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푼 문제가 7번 푼 거고, 그냥 적게 푼 문제는 3번 푼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출 회독이 회독 속도를 높여주는 건 맞는데, 문제별로 회독수를 체크하세요. 제발. 제발. 이거 왜 그거 줄 하나 짝대기 하나 긋는 거 뭐 시간 걸린다 이러면서 안 하시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시간 오래 걸린대요. 평소에 그렇게 뭐 펑펑 놀아놓고. 아우, 내가 답답해서. 뭐 어찌됐건 3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저처럼 엄청난 공부량을 해서 시험장 딱 들어갔을 때 책의 거의 모든 내용을 보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일단 3가지 스킬을 한번 해보세요. 1번, 교재를 하나만 봅니다.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뭐 늘리더라도 메인 교재는 한 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별로 함정을 싹 정리해서 다 암기하세요. 이게 2번. 그리고 3번은 추출 회독입니다. 가로 풀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어느 정도 회독수가 쌓이면은 한 단원 끝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단원을 교차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시작 주제였습니다.